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학개론을 우리 경찰 시험에 가장 적합하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황준혁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찰학 진도별 심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죠. 이 시간은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보다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내년 2월, 내년 3월달 1차 시험을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총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도별로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이 심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동영상을 들음으로써,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심화 문제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그러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10월 중순이죠? 10월 중순입니다. 길가에 코스모스도 막 피어있고, 코스모스 그 향기가 여러분들 곳곳을 찡하고 오죠? 그런데 일교차 너무 심하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염이 없었는데, 비염이 생기고 막 그래서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수험생 하는 기간 동안에 감기 조심하시고, 최적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밴드 더 센 경찰학개론에서 여러분들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준혁의 더 센 경찰학개론, 합격한 준혁쌤이 합격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합격한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하게 한다는 거죠. 노량진가에 전국적으로 경찰학개론 선생님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고 강의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말로 현혹하는 그런 선생님들보다는 실제 팩트, 합격했다는 팩트, 경찰학개론 100점 맞았다는 팩트를 가지고 강의하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경찰 시험에 모두 다 고득점하고 합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감찰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기존의 승진 문제, 간부 문제, 우리 순경 문제 잘 나왔던 부분인데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1번 봅니다. 경찰관의 심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말합니다. 6시까지를 말한다. 이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 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라 그랬어요. 요청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밑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 기간 연장 그런 거 없습니다.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단서, 현장 인지 등등등을 수집 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찰관은 감찰활동에 착수할 때에는 감찰기관과 대상, 중점 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밑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 1시간마다 10분 그랬죠. 네, 2시간마다 10분이죠.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 조사 대상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답은 4번입니다. 2시간마다 10분입니다. 2번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감찰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 동그라미 조서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 기간 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2번 위 이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 밑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감찰관은 민원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2개월마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경과한 때와 감찰 조사를 종결했을 때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사항을 통지하라 그랬어요. 자, 1번 보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2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겠는데 3번에서 민원 사건을 접수하고 매 2개월이면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개월이 경과한 때와 조사를 종결했을 때 사건 진행 사항을 통지하라 그랬어요. 감찰관은 사전에 계획하고 보고한 범위에 한하여 감찰활동을 수행하며
감찰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감찰 부서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이 조리상의 한계가 여러분들 과거에 필수였을 때 가끔씩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리상의 원칙과 관련돼서 뭐 비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죠. 비례 원칙, 책임 원칙 이런 것들. 자, 1번 비례 원칙이란 경찰 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의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맞죠? 자, 경찰 필요 원칙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 및 즉 경찰권 발동이라는 사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 발동하지 말라는 원칙 맞습니다. 최소 침해 원칙 땡 이게 틀렸죠. 수인 가능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 침해 원칙이라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경찰 책임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그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한 자,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복합적 책임을 야기한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원칙 예외로서 긴급한 경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할 수 있죠. 법률에, 개별적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권 발동을 인하여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요 원칙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경찰 자격의 조리상 원칙 중에서 조리상 원칙에는 첫 번째 공공의 원칙이 있어요. 공공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소극 목적의 원칙. 세 번째,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례 원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비례 원칙이 나왔죠? 그리고 책임 원칙도 엄청 중요합니다. 책임 원칙도 중요해요. 자,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침해, 다른 말로 이해, 장애, 소원에 위반한 상태, 그 다음에 위험을 야기한 첫 번째, 행위를 한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 책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 책임. 그러한 행위를 한 자, 그래서 행위 책임. 그 다음 두 번째,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자, 상태 책임. 그 다음 세 번째, 행위 책임을 2개 이상 한 자, 행위 책임을 2개 이상 야기한 자, 상태 책임을 2개 이상 야기한 자, 행위 책임을 상태 책임 복합적으로 한 자. 그래서 복합적 책임을 질 자에게 이제 경찰권을 발동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 긴급권. 즉 이러한 책임을 질 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이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긴급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충성이고, 최후에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개별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작용을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생명, 신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생명, 신체 등 침해가 아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보상한다는 겁니다. 손실 보상. 법에 근거하여 하는 적법한 작용이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원칙. 다른 말로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 자, 필요성이 인정되나 최소한도로 경찰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필요 최소한도로 경찰권 발동하고 남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비례 원칙에는 세부적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가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상당성의 원칙. 그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이 원칙 세 가지 다 요건을 갖춰야 비례 원칙에 준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그 위험을 단속하는데 제거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적합한 수단. 그래서 수단의 적절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단의 적절성. 그 다음 필요성의 원칙.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단속하는데 적절한 수단들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장 최소 침해를 주는 어떤 수단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수단을 선택하라. 그래서 최소 침해 원칙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했어요. 이 수단을 사용하여 단속하려 할 때, 단속에 어떤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단이 단속하려 했을 때 나타나는 목적. 즉,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이용하여 경찰권을 발동했을 때 그 수단을 통하여 얻어지는 공익이 그 침해를 야기한, 위험을 야기한 그 국민에 대한 침해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컸을 때 경찰권 발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야기한 그 사람에게 경찰권 발동했을 때 얻어지는 공익이 그 침해를 야기한 국민의 침해되는 어떤 사익보다 더 컸을 때 경찰권을 발동하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수인 가능성의 원칙. 수인 가능성의 원칙.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 원칙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비례 원칙이다. 그래서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할지라도 그 수단을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공익보다는 빚어지는 사익이 더 커버리면은 경찰권 발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상당성의 원칙은 수인 가능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 적합성은 수단의 적절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경찰 책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임 원칙 나오죠. 책임 원칙. 경찰 책임은 그 이해 발생에 대한 고의 과실, 위법성 여부,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지 않는다. 맞죠? 모든 자유는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정 여부, 불법 행위 능력, 형사 책임 능력, 국정 여부 등 문제되지 않는다. 맞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위반 상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며 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요구된다. 여기죠. 이 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 행위를 한 자의 국적 필요 없습니다. 행위 능력 여부,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고의 과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답은 3번입니다.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자가 아닌 자 제3자에게 개별적 법령의 근거입니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별 법령입니다. 개별 법령. 일반적 법령, 일반 법령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구호법,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등등 이런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5번 하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건 하명이 아니고 뭡니까?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2번 하명은 일반 권력, 일반 통치권이 국민에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발의지만 법규 하명. 자, 하명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하는 법규 하명.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하는 처분의 하명 두 가지가 있어요. 법규 하명은 말 그대로 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포를 요하고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도로교통법 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가로 열고 등등을 자전거 등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적용되죠. 일반적. 그리고 음주운전하는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성격을 갖는다. 3번 하명에 의한 경찰의 의무 위반 동그라미. 이때는 경찰 벌이 부과됩니다. 의무 위반인데 경찰 벌이죠. 그 다음에 의무에 불이행했을 때에는 행정대 집행, 강제 징수 등 경찰상 강제 집행이 부과된다. 맞죠?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일 때는 경찰 형벌 또는 경찰 질서 벌인 경찰 벌이 부과되고 의무 불이행일 때는 행정대 집행, 강제 징수 같은 경찰상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번 지방청장이 도로에서 위험 방지에 주차 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것은 대물적 하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하명이 아니고 허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명이나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고 그 다음에 적법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다시 봅니다. 하명을 허가로 바꿔보면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 밑줄 절대의 금지는 허가할 수 없다는 거죠.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일정 행위를 적법하게 밑줄 별표 유효하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6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건 과태료의 성립과 부과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쉽게 말해서 형법의 총칙과 유사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행위 시 법률에 따르고 고의 과실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맞죠?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5년. 이걸 3년으로 많이 장난치죠.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한 납부할 때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30이 아니고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감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랬어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운 내용 하죠? 그러니까, 쓰바 저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이 조금씩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문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 99% 학생은 찍어버리죠. 왜? 일반적 경찰학 개론 선생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반드시 풀어서 맞춥시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정평수가 쑥쑥, 합격 가능성도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랬어요. 4번이다. 여러분들, 졸지 말고, 힘냅시다. 힘내. 비타오, 백, 바카스, 홍삼, 이런 거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삼 애천원조입니다. 그래서 홍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홍삼 먹고, 그 다음 또 약국 가서 여러분들 피로회복제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번,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수갑, 포성, 경찰본, 정자, 충격기는 경찰 장구에 포함된다. 맞죠?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다목적 발사기, 밑줄, 박격포, 물포, 밑줄, 크레모아, 수류탄, 폭격류 및 도공무기에 해당한다. 다목적 발사기, 그 다음에 물포 이런 것들은 기타 장비죠. 다목적 발사기 대신에 유탄 발사기 맞죠? 물포 대신에 한포 그럼 맞죠? 맞습니다. 가스 발사총 가로열고 포함, 체류탄 가로열고 포함은 분체에 해당한다. 차차차차
포기석 이런 것들은 기타 장비에 해당하고 전자방패는 장구에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해성 경찰 장비 관련된 규정, 장비의 종류를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위해성 경찰 장비 어쩌고저쩌고 규정입니다. 이 규정 제2조에 보니까는 장비는 첫 번째 경찰 장구가 있고, 두 번째 무기가 있고, 세 번째 분체가 있고, 분체.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두 글자를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맞힐 수 있습니다. 장구 있죠, 장구. 포승, 포승용 포승, 수갑,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 전자봉, 그 다음에 정자방패, 그 다음에 경찰봉, 호신용 경봉, 방패, 전자방패.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장구는 포수가 전자봉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문자로 암기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포수가 전자봉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무기, 총이 들어간 건 전부 다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무기죠. 도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그 다음에 함포.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체, 체류탄 등등 있고, 가로 열고 전부 다 포함이고, 총은 총인데, 가스를 발사하는 총. 자, 가스 발사총이죠. 자, 총은 좀 전에 전부 다 무기라고 했는데, 가스를 발사하는 총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체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포, 기, 석.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이때 포가 물포입니다. 물포. 기가 다목적 발사기입니다. 다목적 발사기. 그 다음에 석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어떻게 암기하느냐? 차차차차. 포기석입니다. 포기석. 여러분들이 버스란 차에 올라탔어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앉으려 하니까 뒤에서 누가 옵니까? 임산부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줘야겠죠? 그래서 포기석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는 물포입니다. 여기서 포는 한포죠. 무게에서의 포는 한포입니다. 이 두 개 구분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기는 다목적 발사기입니다. 여기에 무게에서 유탄 발사기 나오죠? 이것과도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가스차, 사수차 등등등. 차차차차차 포기석. 다 함께 차차차차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포함입니다.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7번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경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현저한 이해 발생을 억제하게 하여 부득이한 경우 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도 분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 현행범이 현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공고 4. 해당한 죄를 범한 범인을 체포 도주 방지를 위해서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안전성 검사에 참여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동안 외부 전문가 참여시켜야 되죠? 외부 전문가는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30일 내에. 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그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안전성 검사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하고 외부 전문가를 안전성 검사 종료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장에 제출하고 청장은 안전성 검사 종료 3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장부 사용하려 합니다. 사용 요건이 어떻게 되죠? 공무집행이나 한글을 제재하겠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 보호를 해서. 세 번째, 현행 범인 체포 도주 방지를 해서. 그다음 네 번째, 여기 밑에 씁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 체포 도주 방지를 해서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공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중국의 유학자, 공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기 나오죠. 무기인데 상대방에게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 자, 공무집행에 대한 한글을 제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신체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인 체포 도주 방지를 위해서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는 두 번째로 공자는 범인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자는 현사고, 여기는 공자는 범인. 생명과 신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체 나오죠. 분체 사용 요건입니다. 첫 번째, 불법 집회 시위입니다. 불법 집회 시위. 여러분들 요즘 광화문, 서초동 엄청나게 집회 시위 하죠? 집회 시위 합법적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인한 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재산에 대한 현재 이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현저한 이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우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인 체포 도주 방지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재산이 들어가네요. 여기 장구 사용, 상대방에게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에는 재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체 사용 요건 다시 한번 남기면 불법 집회 시위, 범인 체포 도주 방지 등을 위해서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아무튼 요건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구는 공자는 현사, 상대방의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공자는 범인. 그다음 분체 사용 요건 불법 집회 시위, 범인 체포 도주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9번, 경직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으면 안 나와도 3년, 발생한 나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보상 사건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지방청에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손실보상위원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시불로 지급한다. 맞죠? 물건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의 재산성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이죠. 2번. 10번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를 받는 후부터 10일 내에 공개를 결정한다. 10일이죠. 10일. 그 다음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는 후부터 30일이죠. 이내 공공기관의 문서로서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은 적극적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맞고,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제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정보공개 관련된 내용 쭉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도별 심화 문제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했을 때 중경이 여러분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피곤하면 약국 가서 필요육제 사 먹읍시다. 그런 열정을 갖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